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 보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성위 계층이면서 시각청각장애인만 신청 가능하고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10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688-4596 1982년 4월 26일 정확히 42년 전 오늘 의령의 한 경찰이 술을 먹고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마을을 돌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서 밤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무렵까지 술에 취한 경찰 1명으로 인해서 6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총상을 입으며 사상자만 무려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우범곤, 우리에게는 우순경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일주일 후에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보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이나 위령비는커녕 의령구 내에서 이 이야기 자체가 금기시 됐습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난 오늘 이들에 대한 첫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피해자 유족 전도연 씨의 말을 전하며 오늘 라이브 경남 문을 열겠습니다. 42년 동안 벚꽃 피는 4월은 제게 슬픈 봄이었는데 이제는 4월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내년 4월에도 엄마 보러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중권입니다. 4월 26일 라이브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라이브 경남. 마산을 촬영지로 해 위탁가정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 계약 만료의 시사회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보경 감독을 이슈 인터뷰에서 만나보고요. 스포츠 경남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밀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전을 취재했습니다. 사심 가득 문화만담에서는 4월의 시요일 성윤석 시인의 시집 사랑의 다른 말을 소개합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라이브 경남 매주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KBS 창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방송 시청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퀴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잘 들어도 맞힐 수 있으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전이 열린 이곳은요, 매년 5월이 되면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3대 누각 영남루가 있고 또 어제 이슈 인터뷰에서 소개한 돼지국밥이 유명한 지역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밀양, 2번 방콕, 3번 시드니, 4번 LA입니다. 자,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전이 열린 이곳 어디일까요? 1번 밀양, 2번 방콕, 3번 시드니, 4번 LA 중에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방송 끝날 무렵에 발표해드리고요.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891번이고요. 우물정 289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자, 정답 문자 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 또 제보 있으시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이브 경남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경남의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리뷰하고 경남일보 정희성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해서 창원대가 경남도립 거창대학 또 남해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 의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창원대와 거창 남해대가 통합을 전제로 2024년 글로컬 대학 지정 예비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남도 의회를 비롯해 거창과 남해 지역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전 밀양대와 부산대 통합으로 발생한 청년 유출과 지역 상권 침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인데 글로컬 대학 선정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민원 창원대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어제입니다. 25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해 통합과 글로컬 대학 추진 배경, 청사진 등을 설명했습니다. 박 총장은 밀양대, 부산대 통합으로 발생한 지역 피해 사례는 정주 인력을 늘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는 창원대는 거창과 남해에 청년 정주 인력을 늘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 역량으로 거창과 남해대학 정원 조정 등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 인구 유출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글로컬 대학 본 지정이 돼야 지역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위원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위원들은 통합과 글로컬 대학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밑그림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민주당 한상현 의원은 인재를 육성하려면 전문적이고 특성화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준 의원은 학력 인구 감소와 정부 교육 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역 인재를 배출하는 상하탑이 되도록 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의원들 우려는 통합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논의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은 2021년 5월 창녕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땅 1037제곱미터를 사들이고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김해시 진례면에서 6,000제곱미터 땅을 산 후 1년 동안 농지를 임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를 어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질책했다고요?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며 예.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한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재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하동군 의회가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하동군 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달 15일 보류했던 공유재산 계획안을 처리했습니다. 예. 공유재산 계획안에는 3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건립 등 2건은 가결한 반면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건은 또다시 보류시켰습니다. 예. 기획행정위는 이날 보건의료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이 또다시 보류되면서 건립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동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하승철 군수의 공약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 설계 예산과 공유재산 계획안 등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절차가 2차례나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일정도 당초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운영비 과다와 적자를 우려하며 병원 규모 축소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군 외에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이 5월 6일부터 야간 진료를 일부 중단한다고요? 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에서 파견한 군의가 아닌 공보위 근무기간이 끝나는 데다
기존 인력마저 줄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소아응급실에는 전문의 1명과 계약직 의사 5명이 근무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직 의사 2명이 다음 달부터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파견, 공보의 역시 다음 달 5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면서 네. 소아응급실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월요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소아응급실 야간 진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야간 진료 중단이 전공의 집단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예. 전공의 집단 행동보다는 고질적인 소아응급 전문의 기피 현상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예. 올해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 근무를 지원한 전문의는 1명도 없었습니다. 경남도가 소아응급 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의 확충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에 공보의 파견을 요청했고 양산 부산대병원도 계약직 의사 공개 채용 상시 모집을 오늘부터 진행하는 등 소아응급실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예, 치료받아야 할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의 한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사천에 있는 한 발전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 80여 명 전원에게 지난 20일 아침 문자 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예. 전날 저녁까지도 잔업을 했던 노동자들은 아무 통보 없이 출근을 하러 일어나 보니 계약 해지 통보가 와 있었다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업체가 노동자들이 출근도 못하게 공장 출입까지 막았다고요? 네. 문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도급업체와 하청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급업체 관계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며칠 뒤 다른 업체를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하도급 업체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사실상 직장 폐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예. 이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일보 정희성 기자였습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생태계를 바꿀 혁신의 모델이 되기 위한 출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경남 전체가 소멸 위기에 놓이고 경남적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적발된 속도 위반이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하는 이런 안전 불감증. 경남의 모든 소식 라이브 경남. 2016년 단편 영화 소금 사막을 연출하면서 영화 감독으로 정식 데뷔했던 정보경 감독, 위탁 가정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 계약 만료를 마산을 배경으로 촬영했는데 최근에 제작을 마쳤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정보경 감독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경입니다. 네, 전작인 소금 사막, 또 네. 이번에 시사회 앞두고 있는 계약 만료. 어떤 영화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는 소금사막, 이제 풀 네임은 소금사막 더 비기닝이고요. 예. 제작 당시 마산 합성동에 있었던 이제 여행 카페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그 임대 분쟁에 놓인 그 여행 카페가 지역에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라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단편 극영화를 만들었었고요. 네. 계약 만료는 가정 위탁을 소재로 한 단편 극영화고요. 네. 영화 속에는 이제 위탁 가정, 위탁 아동 친모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2022년부터 이 계약 만료 네. 영화가 제작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촬영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그러면? 사실 실제로 네. 기획은 2018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네. 2018년, 19년 2년 동안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서 이제 취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시나리오 완성과 각색을 하고 이제 예. 드디어 이제 2022년 이제 12월에 네. 마산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4회차에 걸쳐서 5일 동안 이제 예. 촬영을 하였고 드디어 2년 만에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2년 만에요. 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일까요? 일단 저도 처음에는 이제 단편 영화니까 예. 그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후반 작업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5살 아들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 끝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예. 아기가 조금 이제 아파서 입원을 했었는데 아. 그러면서 첫 편집이 조금 딜레이 됐었고 예.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아팠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작업을 시작해 보니까 이제 더구나 지역이다 보니까 예. 후반 작업에 필요한 이제 전문 기술적인 부분들, 뭐 사운드 믹싱이나 색보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의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울산에서 이제 좋은 분들이 컨택이 돼서 진행하면서 좀 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 약간 여담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 엄마였는데 예. 울산에서 이제 발견한 컨택한 예, 예, 이제 예. 그 색보는 컬러리스트 분도 아이 엄마셨어요. 예. 그래서 서로가 아이 엄마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이 많이 늦어졌어요. 아. 네, 한번 제가 드리면 그쪽에서 아이가 아프고 또 예. 제가 받으면 또 아이 케어한다고 이제 예. 안 되고 그래서 좀 오랜 시간 걸렸지만 예. 이제 아이 엄마들은 승리를 하였죠. 드디어 완성을 하였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와 네.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네. 더 길어진 면도 있고요. 네. 예,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네. 시사회를 한다고요. 네. 네, 지금이 아마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일단 지금 방송하는 것도 긴장되고요. 사실 진짜 영화를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돼서 네. 정말 긴장되고 그리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 저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와 주제가 과연 관객들에게 전달될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도 되고 예.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영화니까 예, 잘 그렇죠. 봐주실까 이런 여러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가 제작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 영화 때깔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하게도 좋은 촬영 감독님께서 예. 원래 지역에서 있는 예산으로 내려오시기 힘들었는데 오래전 인연으로 이제 내려와 주시는데 좋은 장비를 들고 와주셔서 저희가 6K로 촬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적었던 내용이 이제 제가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는 이제 100% 이제 마산에서 촬영하기도 했고 또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 어떻게 로컬을 녹여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 기왕이면 내용은 로컬이지 않지만 마산은 예쁘게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마산의 모습을 아주 좋은 6K 카메라에 이제 담아내는데 예. 특별히 저희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예. 그 마산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개장한 마산 3.15 해양놀이공원 아세요? 예. 거기 보면 다리가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그 다리가 한 3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3번 다 각각 다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되게 애정하는 장소고 애정하는 장면이고 예. 그래서 저희 메인 포스터에도 그 다리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살짝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마산을 선택한 이유가 고향이라서 그런 건가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산? 일단은 예. 적게 움직이려고 짧은 시간에 되게 이제 잘 찍으려고 하면 예. 이제 거리를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로케이션 헌팅들이 대부분 마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뭐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때깔이 좋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위탁 가정과 가정 위탁 관련 이야기 담았는데 가정 위탁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마 저 영화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예. 영화를 보시게 된 관객분들도 사실 생소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위탁은 이제 친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다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보호하다가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게 일단 목표인 네, 최종 건가요?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제목이 계약 만료잖아요. 네. 그럼 혹시 이 말이 가정 위탁, 그러니까 위탁을 네. 했다가 이 계약이 끝난다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저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영화 속에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스포가 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가정 위탁에서 말하는 계약 예. 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정 위탁이 1년씩 계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제 만료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친부모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정 위탁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음악으로 원가정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예. 1년씩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이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 이제 계약 만료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계약이 네. 종료가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럼 만약에 네.
더 이상 이제 위탁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는 성년이 건가요? 되기 전에 만약에 위탁 가정에서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 다른 위탁 가정을 가거나 예. 아니면 시설로 가게 되죠. 아,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 계약 만료라는 제목이 좀 무겁게 네.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 소재를 뭐 알았던 건 아니고요. 예. 2018년쯤에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미 이제 그 약간 장애가 있는 발달 지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제 위탁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면서 그 예. 책이 이제 아일랜드 어떤 할머니가 가정 위탁했던 이제 그 에세이였는데요. 그걸 주면서 감독님 언젠가는 가정 위탁에 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흥미를 못 느끼고 관심이 없다가 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어.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사례들을 조사로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예, 사실 네. 근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소금 사막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임대차 보호법 관련 네. 얘기고 계약 만료도 위탁 가정 관련 얘기인데 원래 이런 사회적 이슈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네, 그런 걸 관심 있어서 영화도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예, 네, 많이들 그렇게 아세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극영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실제 사례들 이제 뭐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 네. 사례를 네.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건가요? 완전 100%는 저희가 녹여내기에는 예. 이제 에피소드 그 사례조차도 에피소드에 넣으면 약간 개인 정보에 민감해서 저희가 조사한 걸 가지고 제가 재창작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토대로 약간 이제 복합적으로 캐릭터들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배우들은 네, 오디션을 또 따로 네. 본 거죠?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지역에서 만드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좋은 의미의 영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1차 오디션 이제 프로필을 예. 공개 오디션을 했는데 네. 400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와. 그리고 저희는 기왕이면 지역에서 만드니까 예. 지역의 배우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창원에서도 오디션을 보고 이제 예. 오디션 서울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캐릭터에 맞는 분들 찾다 보니 이제 결국 지역에선 찾지를 못했고 주조연은 전부 이제 서울에서 오디션 본 분들이 이제 캐스팅이 되었고 그 대신 나머지 이제 단역이나 이제 카메오는 거의 지역 분들이 배우분들 활동하고 계신 배우분들이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예. 혹시 뭐 오디션을 보실 때 네. 좀 뭐 위탁 가정 관련 네. 이야기인 만큼 좀 중점적으로 봤던 좀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영화 속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싱글인 배우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모성애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 저희 이제 위탁 엄마 은미라는 캐릭터를 하시는 배우분이 그 당시 오디션 너무 잘 보셔서 예. 저는 베테랑인 줄 알았는데 연기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안 된 분이시더라고요. 아. 원래는 학교에서 무용 선생님이셨는데 예. 우연히 이제 연기에 발을 들이셔서 저희 예. 걸 오디션 보러 오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자신이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 진심들이 저희한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면서 사실 연기력 부분이 아직은 초보셔서 부족했지만 제가 같이 만들어 갔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영화가 또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 네.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실까요? 되게 많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이 딱 첫 번째 들었던 예. 게 저희가 추위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아, 예. 사실 이쪽이 좀 안 춥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가 12월 중순쯤이라서 창원이나 마산이 별로 추운 편이 아닌데 저희의 예. 촬영하는 딱 5일 동안 제일 추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이제 배우나 스태프들도 남쪽이니까 따뜻하겠다 하고 오셨는데 춥고 예. 또 이제 내복을 입지 않던 저희 지역의 20대 청년 스태프들도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첫날 촬영하고 다들 마트 가셔서 내복을 예. 사서 올 정도로 아. 추웠고 웃긴 거 뭐냐면 너무 재미난 거 뭐냐면 예. 촬영 끝나자마자 포근해졌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을 좀 보면은 네. 예 이렇게 단단하게 좀 옷차림을 네, 예, 한 네. 모습. 저 때도 좀 추웠던 네, 때인가요? 밖에서 워낙 추워서 실내에서도 촬영하는데 다들 뭐 내복에 예. 외투에 다 입고 계셨죠. 네. 예. 네. 아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저희 참여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가정 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했고 이제 제작하고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사실 예. 그걸 만들고 관객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제가 약간 의무는 아닌데 책임감을 좀 던졌어요. 아,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시나요? 우리가 좀 이 만드는 과정이 비록 우리가 단편 영화란 작은 영화지만 우리가 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배경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텐데 네. 감독님의 목소리도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계속 말하는 건데 이제 소재인 예. 가정 위탁을 이제 좀 궁금해해 주시고 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이제 봉사하시는 위탁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분들의 좀 수고를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가정 위탁에 자원해 주시는 위탁 가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이제 아직 저희 영화를 보지 못하셨지만 청취자분들이나 저희 영화를 볼 관객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 시사회가 곧 열리잖아요. 5월에 네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앞으로 또 네.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까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저희 영화는 단편 영화다 보니까 개봉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는 공식 시사회를 통해서 그동안 후원해 주셨던 후원자 초청 시사회를 통해서 먼저 진행할 거라서 예. 혹여나 저희가 자녀 자석이 있다면 이제 저희 팀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릴 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계시면 되고 예.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혹시 뭐 단체나 기업에서 뭐 이제 단체 관람이나 공동체 상영을 원하시면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무엇보다 저희가 영화제를 좀 국내외로 많이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가정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화제에도 선정이 된다면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이 가정 위탁을 좀 전하고 싶고요. 이제 단편을 만들었으니 이제 다음에는 좀 장편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은 어떠한 소재의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계약 만료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열심히 올해와 내년 많은 영화제와 많은 관객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SNS 채널 이름이 독감경보. 네, 독감경보만 예. 검색하셔도 돼요. 예, 네. 독감경보 검색하셔서 SNS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약 만료를 제작한 정보경 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윤준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장 리포트. 자, 이번에는 현장의 소리 들어봅니다. 매주 금요일 현장 리포트는 우리 지역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코너 속의 코너 스포츠 경남 코너직의 허연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도 우리 지역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쉬고 봤는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330만 경남도민의 문화예술축제로 불리는 경남도민체육대회 이른바 경남도민체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제63회 경남도민체전이 지난 19일 밀양 종합운동장에서 개막했는데요. 예. 개회식에 5천여 명이 참석했고요.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폐막했습니다. 예, 올해 밀양에서 열렸죠. 다양한 볼거리가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경남도민체전은 특별히 스포츠와 문화예술, 관광이 어우러져 선수들과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처럼 진행됐는데요. 네. 개회식에 축하 공연과 드론쇼가 있었고요. 대회 기간 동안 영남로와 밀양강 일대에서 수상 불꽃놀이와 함께 뮤지컬까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스포츠와 함께하는 축제였군요. 네, 그렇죠. 또 나흘 동안 육상, 야구, 배구 등 36개 종목이 열렸고요.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출격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창원시 선수단은 도내 최대 규모인 1,040명의 선수단이 34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뭐 창원 선수뿐만 아니라 네. 경남 전체의 우수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상당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했고요. 예. 또 사실 모든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다 우리 경남 지역 선수니까 예. 승패를 떠나서 더 즐겁고 좀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총 36개 종목 열렸다고 했는데 경기 결과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경기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네. 창원시가 또 우수한 성적을 보였더라고요. 오. 육상, 검도 등 무려 14개 종목에서 창원시 선수들이 1위를 차지했고요. 예. 함안군 선수단은 마라톤과 야구, 배구민턴 등 5개 종목에서 1위를 예.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여자 배구 일반부에서는 양산시청이 한 세트도 지지 않고 이기면서 무결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깔끔하게 이겼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양산시청은 이로써 도민체전 13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는데요. 거제시와 진주시, 창원시 선수들을 모두 꺾고 예.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13연패라면은 13년 동안 정상에 올랐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예. 중간중간 뭐 선수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을 텐데 와, 13년 동안 꾸준하게 또 정상을 지켰다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승 비결이 무엇일지 네. 양산시청 여자배구 선수단 강호경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목소리로 자세히 들어보시죠. 지도한 지는 1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부상 관리하면서 체력도 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결이나 서브, 리시브 이런 부분에 충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배구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뭐 신장이 좋아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선수들한테 부탁하기를 배려, 뭐 선수들에 대한 뭐 동료를 믿고 자신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자 선수들은 뭐 랠리가 길고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고요. 보는 재미가. 남자 선수들은 아무래도 높이가 있고 뭐 파워가 있으니까 시원시원한 보는 재미가 있죠. 랠리는 짧은 대신에 전국 대회에서 이제 결승에 일단 안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대회에는 한번 우승을 도전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체 종목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경기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래서 동료들 많이 믿고 기다려주고 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여자 배구는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고 남자 배구는 또 시원시원한 재미가 있다고. 네.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올해 양산시청 여자 배구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예.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눈여겨볼 점이 또 있습니다. 네. 경남 도민체전 육상 종목에서 처음으로 5관왕이 나왔습니다. 5관왕이요? 네. 아, 2관왕도 아니고 3관왕도 아니고 5번? 맞습니다. 예. 그런데 5관왕 선수가 또 한 명이 아니에요. 예. 한예솔, 김미나, 김서윤 선수 3명 모두 나란히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 먼저 여자 일반부 김서윤 선수는 400m와 400m 허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특히 400m 경기에서는 종전 기록 59초 36을 깨면서 새로운 대회 신기록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한예솔 선수는 100m와 200m 우승을, 여고부 김미나 선수는 200m, 4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또 이 세 선수들이 400m와 1600m 여자부 계주, 1600m 혼성부 계주에서 예.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모두 각각 금메달 5개씩 가져갔습니다. 이 계주라면은 이 세 선수가 지금 같은 지역에서 나온 건가요? 네네, 다 창원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와, 한 명일 줄 알았는데 3명이나 나오다니까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3명이니까 더 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 육상 선수들을 지도한 구영진 감독님도 인터뷰했습니다.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감독직을 맡은 지는 올해가 한 20년 차입니다. 전년도에는 그 스피드와 이 지구력 위주로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해왔는데요. 금년도에는 기초 체력 훈련과 밸런스 강화 훈련을 점점적으로 많이 실시를 하였고, 달리는 주법을 많이 교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김병준 선수를 중심으로 남녀 선수 모두가 이렇게 호흡을 잘 맞아서 훈련을 이렇게 한 것이 또 효율성이 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제와 성실, 그리고 뚜렷한 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가 몸을 관리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먹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또 억제를 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반복을 하면서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전년도 못지않게 부상이 없이 좋은 경기력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김수현 선수는 올해도 또 이래 시즌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꼭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으면 합니다. 육상이 상당히 이렇게 비인기 종목인데요. 요즘 또 인기가 많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육상 종목에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창원시청 육상부는 지난 2월 15일 꿈나무 육상교실을 열어가지고 예. 창원시 내 7개 학교 45명의 육상 꿈나무 선수들한테 재능 기부를 했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 국가대표가 탄생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보니까 강호경 감독님 또 구영진 감독님이 12년 차 또 2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베테랑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창원 라디오. 우리 얘기 같은 지역 얘기를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얘기도 나오던데요. 제가 몰랐던 경나무 이야기도 해주기 때문에 91.7 최고만 듣고 앞으로도 우리 소식 많이 알려주이소. 사랑합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량이 많은데요. 주말이 내일은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며 한여름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30도까지 오르고요. 아침에는 10도에서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창원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봉양로 봉암공단 사거리에서 봉덕 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북송로 한유국가맨션에서 서마산 나들목 쪽으로 차 간격 당겨지고요. 315대로 옮긴 차량들 동말산 나들목에서 소계광장 다가서면서 속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이후로 창원대로 진입한 차량들 소계광장에서 용원주차로 오가는 길 차 간격 바짝 당겨져 있고요. 명곡으로 좌회전하거나 교육단지 사거리 쪽으로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배쪽로 성산 사거리에서 성산배쪽 사거리 방향으로 차 간격 당겨지고요. 창원터널 진입하는 길 장유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불모산 터널도 부산 방향으로 이동량 늘리면서 속도 내려가고요. 원희대로 명곡교차로에서 창원시장 오가는 길로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창의대로는 경찰청 사거리 지나면서 신호 주기로 길게 묶이고 있고요. 도계광장에서 중동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대기 시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기동정보 김도정이었습니다. 네, 7414번님, 가정위탁 소재로 한 단편 영화 5월 17일 시사회가 열리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려주신 독감경보 SNS 통해서 문의했는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2355번님, 엄마 마음으로 진정성도 녹아내는 영화일 것 같네요 하셨고요. 1711번님, 저출생 고령화 소멸이 오고 있는데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 위탁, 부모 이야기 소재로 만들어진 만큼 많은 곳에서 개봉돼서 이슈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계약 완료, 상영되면 계약 만료죠. 계약 만료. 네, 상영되면 좋겠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SNS 채널 이름 독감 경보입니다. 정보경 감독님이신데 이 보경 감독을 거꾸로 하면 독감 경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외우시기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독감 경보 SNS 채널 통해서 여러분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9631번님, 한 번씩 이곳 마라톤도 참가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8395번님도 이곳 돼지국밥 정말 맛있지요 해주셨는데요. 9555번님, 오늘은 영남루 나오니까 주관식이라도 마치겠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답도 많이 맞춰주시고요. 문자 샵 289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이브 경남으로도 많은 이야기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창원 나비아트홀에서 열렸던 소극장 오페라 리타 혹은 매 맞는 남편이 오늘 저녁과 내일 오후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소극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배우들의 풍부한 음량을 온몸으로 느끼며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공연으로 오페라가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일본 스케치 오늘은 소극장 오페라를 기획한 나비공연예술센터 김동현 대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운 데서 싹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이 완전 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뼈까지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정말 좋았어요.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 그러니까 무용, 이런 클래식한 음악 공연, 그 중에서도 오페라 공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페라 공연부터 먼저 한번 장기적으로 대중들과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또 오페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공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니 소극장에서 뭐 세미 뮤지컬 같은 경우는 자주 보긴 했었는데 오페라를 이런 작은 소극장에서 한다는 게 너무 색달랐고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음악이 들어가 버리니까 별거 아닌 내용도 너무 풍성하고 재밌게 나오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너무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또 보는데 또 재미도 있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이런 또 오페라를 장기적으로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이런 그 소규모 오페라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1분 스케치 오늘은 창원 나비아톨에서 열리는 소극장 오페라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노래 이가은의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소식을 사심 가득 담아 소개해드립니다. 사심 가득 문화 만담. 네, 경남도민일보 이소우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퀴즈 소개해 주시죠. 자,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열린 곳입니다. 매년 5월에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고 아까 들으니까 돼지국밥이 유명하고 이창동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1번 밀양, 2번 방콕, 3번 시드니, 4번 LA. 예, 쉽죠? 자, 여러분 뒤에 돼지국밥을 한번 붙여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LA 돼지국밥 했을 때 왠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LA 돼지국밥 먹어보고 싶네요. 안 그래도 돼지국밥이 지금 뉴욕에서 또 인기라는 얘기가 또 있던데. 그렇죠. 예, 자 1번 밀양, 2번 방콕, 3번 시드니, 4번 LA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샵 2891번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에 사심을 담아오셨습니까? 자, 뭐 오랜만에 시오일 가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성윤석 시인의 시집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성윤석 시인은 뭐 이미 우리나라 시인 중에는 꽤나 유명하신 창녕에서 태어나셔서 경남대 국문과를 나오셔서 1990년에 등단을 하셨고 우리나라 시인들이 이제 꿈꾸는 여기서 시집을 내야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그 간주를 하는 게 문학과 지성사 문지 시집 그리고 창작가 비평사의 창비죠. 여기 서점 가면 시집에 비슷한 그 표지가 쭉 나란히 있잖아요. 그 두 곳이 문지와 창비인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을 이미 3권이나 내신 시인이시니까 뭐 일단은 존재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인이고요. 생활인으로 가면 뭐 유명한 시인이라고 또 막 수익이 좋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력이 이분이 상당하신데 이번 시집의 책 날개에도 스스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7개 주식회사를 세웠고 다 망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7개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신문기자도 하시고 공무원도 하시고 묘지관리 일도 하셨고요. 서울에서 벤처기업 와서 실패하셔가지고 그 마산으로 이제 여기 이 지역 분이니까 마산으로 와서 이제 폐인처럼 지내다가 직접 쓰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 7개 주식회사를 세우고 다 망했다 직접 쓰신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잘 안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무튼 그 댁이 아마 마산 어시장 주변이었나 봐요. 그때 폐인처럼 지내다가
옷시장에서 이제 명태상자를 나르는 일을 합니다. 예. 이게 한 3년 동안 하셨다는데 이 경험으로 쓴 게 멍게라는 시집이고요. 예. 또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는데 이 시집이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시집 멍게의 신으로 뭐 예. 수식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KBS 창원 방송국 예. 근처에 있는 건물에 있는 출판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오며 가며 들어보니까 만날 수 있지만 마치 그 영화 배우들 인터뷰를 보면은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해봤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살짝 좀 드는데 거의 영화 배우급 스타시긴 합니다. 예. 네. 어찌 보면 또 뭐 이런 뭐 뮤직 관리 뭐 이런 경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이런 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감성이 있었던 분이시긴 하지만 예. 이런 경험으로 아마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시집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7번째 시집이고요. 예. 그동안의 어떤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예. 그 일러스트레이트가 들어간 시집이라서 스스로 그림 시집이라고 부르시던데 예. 하재욱 일러스트레이터가 참여를 해서 예. 시 한 수에 일러스트레이터 한 편씩 해서 뭔가 예쁜 시집인데요. 예.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시집을 읽으면서 뭔가 뭔가 이게 신축 건물에 좀 통창 있는 신축 건물에 산뜻한 그 실내에서 바깥 거리에 오래된 풍경을 보는 듯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집이었고 하여튼 계속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그 거리에 시인이 서 있어요. 근데 뭔가를 골똘히 보면서 서 있으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 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풀밭이라는 시입니다. 풀밭. 네. 저 잡스러움, 저 하염없음, 저 삼류, 발로 밟고 다닌 저 질서 없음. 오늘은 노랑, 자주, 작고 사소한 꽃들로 노랑이 벌처럼 붉음이 거미처럼 노랑이 벌처럼 붉음이 거미처럼 노랑을 넘어 보라 이전으로 시간도 없고 낮과 밤도 없이 명아주 자소엽 까마중 저 틀어짐. 네, 이 느낌을 아신 분은 전날 숙취가 좀 심했거나 그러면 왠지 멍한 정신으로 거리에 우뚝 서서 풀밭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상상하시면 시인이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숙취 같은 느낌의 이런 그 감성에 빠지기도 하시니까요. 아마 예민한 분들이 그 시인 주변을 아마 바쁘게 사람들 지나가겠죠. 그러면 예민한 분들이라면 저 사람 뭔가 되게 고독해 보인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풀밭이란 시였고요. 아무튼 그런 그 고독이란 거 저는 그 창작의 기본 정서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특히 시인이라면 그런 고독을 안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도 그래도 계속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시집 안에서는 이제 사랑하지 않았던 날들은 없었다는 제목이 눈길이 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얘기를 계속할까요? 사랑이라 어라 이 동네에도 또 왔군 하는 꿈을 꾸는 일이 시작되었던 그 해봄 내가 사는 동네 2층 창문에 조금 머물던 햇빛의 반짝임이 처음이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 머무르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역에 나왔는데 문득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 내 기다림은 이제 하나뿐이었던가. 한 번뿐인 일인가. 하면 당신, 하면 당신. 깊어가는 달이 와이고 잉크는 떨어졌지만 당신이 드는 백지는 흰 눈이 쌓이는 듯해. 당신이 있던 날들, 사랑하지 않았던 날들은 없었다. 자, 이 시를 전체적으로 다 일을 했다. 그러기보다는 중간에 꽂히는 문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시면 이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시집은 사실 그
시집 스스로 사랑에 대한 시집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시가 좀 제일 마음에 들어왔는데 예. 뼈의 뜀이라는 뼈의 뜀이요. 네. 예. 뼈의 뜀. 그 달리기의 뜀이 아니고 박동이라고 하면 돼요. 뼈의 박동. 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달리기를 상상하셨을 것 같은데, 자, 어느 해 여름이었을까요? 바다 백사장에 당신의 앞치마를 깔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란히 무릎이 부딪혔는데요. 당신의 정강이 뼈가 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살갗을 뚫고 당신의 정강이 뼈가 2가닥이 되었다가 3가닥이 되었다가 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정강이 뼈가 하나 더 있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당신에겐 그런 뼈가 하나 더 있구나 했죠. 마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쿰바이 세콘도가 디현의 자기만의 기타줄을 하나 더 맨 것처럼 당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하나의 뼈의 뜀이 아직 내게 남아있어 나는 바다를 쉬 떠나지 못합니다. 이 느낌은 뭔가 이 시를 듣고 뭔가 기억하시는 게 있다면 네, 분명히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입니다. 예, 뭐 이 네. 저한테는 조금 사실 어렵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예. 네, 관련해서 뭐 시 작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성윤석 시인의 시집 사랑의 다른 말 구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이서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밀양이었습니다. 7414번님, 1711번님, 1551번님, 4479번님, 0894번님, 1681번님, 2928번님, 9631번님, 1089번님께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윤중건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